오늘 영상은 에너지 패권 전쟁, UAM 가능한가요? 그 1편, 지금 생애는 입니다. 얼마 전 출범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소위 관세 전쟁이 전 세계의 뜨거운 이슈입니다. 트럼프의 캐릭터를 반영한 동시다발적이고 공격적인 미국의 관세 협상 방식에 전 세계가 당황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도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미국과 관세 협상을 어떻게 진행하고 마무리할 것인지에 관해 온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은 표면적으로 미국 국내 산업 및 일자리 보호, 무역 적자 감축, 불공정 무역 관행 시정 등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런가 싶기도 하지만 미국은 혁신 산업을 주도하면서 여전히 잘 나가고 있잖아. 미국이 달러 기축 통화국인데 어느 정도 무역 적자는 감소해야 하는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각국의 달러가 풀려야 원유나 식량 거래에 미국 달러를 활용하지 라고 생각하다 보면 앞세우는 명분 그 이면이 궁금해집니다. 궁금하면 찾아봐야겠죠.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스티븐 미란이 작년 11월에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저는 일종의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란 위원장 보고서는 미국이 만성적인 무역 적자와 제조업 공동화를 겪고 있는 근본 원인을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에서 찾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결제와 준비 통화로서 달러를 보유하려 하고 있고 때문에 달러가 구조적으로 고평가된다는 것이죠. 당장 IMF 외환위기를 경험한 우리나라가 달러를 쌓아두려는 것처럼 각국이 달러 보유의 전략적 중요성을 나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란 위원장 보고서는 결국 이로 인해 미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무역 적자는 더욱 확대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달러 약세 유도와 말하라고 합의 제안으로 이어집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를 예시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 발생한 소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40년이 떠오르는 매우 파격적 제안입니다. 미국의 달러 약세 유도와 무역 불균형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플라자 합의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라고 합의는 상당히 파격적 제안입니다. 미란 위원장 보고서는 관세를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과 결합해서 미국 시장에 접근하고 싶어 하거나 안보 혜택을 원하는 국가에게 일종의 입장료로서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세율을 국가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국제 전략 협상의 강력한 지렛대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보고서 중반부에 관세를 채찍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하다 보면 미국 시장이나 안보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입장료를 내야 한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티븐 미란 보고서가 명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내용에 따라서는 이렇게 될까 싶기도 했습니다. 논증이나 치밀한 분석이 다소 부족해 보이기도 했고요. 이러저러한 주장을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도 있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을 짐작하는 데에는 제법 도움이 됐습니다. 이해한 바를 단순하게 풀어보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유지해야겠고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미국의 쌍둥이 적자, 즉 재정적자, 무역적자를 극복해야겠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채찍과 당근을 적절하게 활용하자고 제안하는데 관세와 안보가 도구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많이 내는 상대들과의 관세, 나아가 환율 협상이 진행될 텐데 관세는 물론 안보가 도구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분단 국가이고 안보가 중요한 우리나라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미국에게도 꽤 버거운 상대임을 느끼게 되는데요.
중국을 상대로 한 분석과 전략이 보고서의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고서는 협상 과정에서 미국 내 물가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에너지 가격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물가가 오르더라도 전기세가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제조업 경쟁력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에너지를 도구적 측면에서 매우 실용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은 UAM과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셰일가스 혁명 이후에 에너지가 더욱 풍부해진 미국이라서 가능한 전략이고 제안입니다. 사실 베이비 드릴로 대표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매우 전략적입니다. 석유, 가스 등의 화석연료를 더욱 개발해서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넘어 유럽이나 아시아 동맹국에 미국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이죠.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데이터 센터 등 AI 산업의 경쟁력은 더욱 끌어올리고 에너지 수출국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지배력까지 확보하겠다는 것인데요. 에너지 패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동맹국들이 안보는 물론 미국이 수출하는 석유나 가스에 의존하다 보면 미국 뜻을 거스르는 것은 더더욱 힘들어지겠죠. 우리 채널은 UAM, AAM, 드론에 관해 주로 소통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위 관세 전쟁부터 에너지 패권에 관해 짧게 요약한 것은 이제 막 싹을 트려는 UAM 산업에 있어서 에너지 패권 전쟁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UAM은 탄소 중립이 글로벌 이슈로 자리 잡으면서 주목받은 산업입니다. 일상화된 교통체증을 해결하면서도 탄소 배출과 소음 문제까지 해결할 미래 혁신 모빌리티로 주목받아온 것이죠. 실제 이 양사 기체는 중국 내에서 가망 인증을 통과했고 조비와 아처, 베타사 등의 기체는 미국에서 가망 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앞둔 주요 기체들이 전기 동력, 즉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받아왔습니다. 아직 배터리 기술 등의 한계로 인해 항속거리가 다소 짧더라도 향후 발전을 기대하면서 관심을 모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리더십이 바뀐 미국이 배터리를 활용하는 eVTOL과 그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설까요? 중국산 배터리, 부품, 소재 등의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설까요? 실용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화석 에너지나 도로, 교량 인프라에 더 치중하는 것처럼 보이는 트럼프 행정부는 UAM, AAM 산업을 육성할까요? 청정 기술에 대한 가산점이 희미해진 지금 불확실성이 커져 보입니다. 모처럼 연휴를 맞이해서 오랜만에 에너지 패권 전쟁과 UAM 관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워낙 큰 주제이다 보니 제가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평소 강의 시간에 이야기하던 내용을 몇 개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첫 영상으로 에너지 패권 전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과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영상도 준비하는 대로 등록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모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새롭게 등록하는 영상을 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